두 번에 걸친 장외 집회로 하나가 되었고, 또 원내에서는 김희수, 김명수 표결로 원내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합된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추석 연휴에 기양활동을 통해서 이 정부의 잘못된 안보관, 잘못된 경제관, 이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진행 중인 방송 장악이나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소상히 알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방송 파업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가서 노조가 행패를 부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젠 교회 앞에 가서도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치 문화의 대혁명 당시에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그런 방송노조의 작태는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문화대혁명 당시에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그런 방송노조의 작태는 중지하도록 하고, 또 방송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그런 방송이지 노조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는 것, 불법 파업은 좀 중단하고 정상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결국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 여당이 입법부와 관련된 모든 일이 협치와 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협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독선적 국정 운영의 형태를 자성하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법원장 인준이 역대 최저의 지지인 54%의 득표율로 이렇게 가결된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 때문입니다. 사법부만큼은 이번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야당과 저는 국민의 뜻이었고 그 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 제청에서도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또 법원 내 진보 사조직 회장으로서 사법부를 특정 성향 판사 일색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결코 국회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번에 이 가결된 인준안 과정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준 일치 단결된 결의와 자세에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이 나라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역시 자유한국당뿐이라는 점을 우리와 또 국민께 분명히 재확인시켜드렸음에 저희들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치와 소통을 내팽개치고 또 다시 오만에 들떠서 독선과 독주의 길로 문재인 정부가 간다면 우리 당은 강력한 저항을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력지인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로부터 이상한 사람, 오드맨이라는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저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핵무장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까지를 검토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국제 현실에 유독 문 대통령만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눈앞에 있는데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남북 공동 응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을 같은 얘기를 지금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나오는 마당에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또 스스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정부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한반도 신경제 지도, 또 신북방 경제 비전 운운을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니까 미국의 최고 유력지조차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이라고 대놓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번에 UN 연설을 들어보면 여전히 대화와 평화, 국어 타령에 저는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800만 달러 지원에 안달이 나 있다면 왜 그동안 북한 인권법을 반대해왔습니까? 지금 법 제정이 1년이 지나도록 북한 인권법이 시행되지 않아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조차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북한에 돈을 주기 전에 3천만 달러짜리 미사일 한 발, 또 수억 달러 하는 핵실험 한 번에 돈이면 저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우선 이 문제부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는 이런 데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정정당당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양 최고 현실 정치 저서로 불리는 한비자의 망정편에 보면 47가지 망국의 징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지금의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군주가 하가 미칠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여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공격과 방어를 막론하고 군사를 소홀히 하며 오직 이리만을 가지고 애양만 힘쓰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한다. 군주가 겁쟁이며 지조가 없고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단행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결행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한다. 이런 일을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 등 외세 침략의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 교훈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축소 해석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강하게 맞서려는 결기가 없이 그저 설마하는 마음으로 나약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거나 쑥대밭이 됐다는 것입니다. 대화하면 될 것이라는 자세로 과연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와 같은 국난을 막아낼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부의 유약한 태도를 훗날 가슴 치고 통탄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안보 이기 대비 태세와 관련해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위기 상황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위기 보조 단계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외세에 맞서는 강한 결기를 고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여러 군사적 대비 방안들에 대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 운전자론 같은 허망한 말장치만 늘어놓지 말고 안보 위기에서 정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응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약 22분간의 유엔 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평화라는 단어를 모두 32번, 제재라는 단어는 4번, 압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1번 사용했습니다. 물론 평화라는 단어는 참 아름답고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라는 애매모호한 말들만 계속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소실 같은 이야기죠. 죽자고 핵실험하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일하게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만 뱉어내고 있는 대통령의 안보관에 우리는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아주 우려를 했었지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주적은 누구입니까? 저는 다시 그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도 북한이 당신에게는 주적이 아닙니까?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드려봅니다.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800만 불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은 김정은에게 미처 돌보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영양은 우리가 돌봐줄 테니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라는 북한 도움이 자처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는 타이밍도 북한이 가장 좋아할 시점을 골라서 하는 듯합니다. 우리의 우방국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완전 파괴를 언급하며 가장 강한 대북 경고를 한 바로 다음 날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을 돕겠다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포장을 씌운 김정은 정권 지원책에 불과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아베 수상이 이상한 사람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아냥댔겠습니다. 북한의 아동과 임신부들의 영양결핍이 생긴 것은 북한 김정은이가 이들을 돌볼 돈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썼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과 미사일 다 만들어 우리 국민들과 우리의 우방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마당에 김정은이 못 돌본 북한 주민을 핵과 미사일 공포에 떠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돌보겠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대북 지원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를 죽이려 하는 김정은의 공범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진급 대상 명단을 사실상 통보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각군이 국방부에 올린 명단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미 추천 대상자를 점 찍어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70만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무시하고 무력화시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로 밀어붙이려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도 군사적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는 절대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등 국방을 책임지는 수장의 합당한 소신 발언을 공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국방 책임자의 위상과 체면을 깎아내리고 인사 재청권까지 무력화함으로써 국방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사회가 다 함께 북핵 제재에 나설 때 대화를 구걸하는 나 혼자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굴더니만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위협이 높아진 이때 군의 수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군을 통솔해야 할 때 군의 사기를 바탕으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국방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이라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합니까? 책임 장관, 책임 총리를 그토록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했던 말과 약속을 지키려면 청와대 위세를 앞세워 장관을 공개적으로 면박 주고 인사 재청권마저 무력화해 국방부를 찍어 누르는 청와대 갑질부터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이건 대통령의 그 정권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앞뒤 자르고 얘기하시는 거는 집권 전이나 집권 후나 비슷하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노르웨이 연기금이 1조 달러를 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12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3배 되고요. 우리 지금 빚을 가계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96년도에 설립돼서 그 넘쳐나는 5.1달러를 이건 우리의 자산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자산이다라는 생각으로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물입니다. 그 넘쳐나는 5.1달러를 헤프게 쓴 브라질, 베네수엘라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정책 단단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벌써 미래에 자기네들이 내야 될 세금, 미래에 줄어들 자기네들의 연금에 대해서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대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한간의 엄중한 경고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에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집권한 지 불과 5개월 정도 남짓한데 그간의 한 문재인 정권의 여러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 정권에게 전달하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은 김정은은 이미 북핵을 손에 쥐고 자유대한민국 적화 통일의 전략적 버튼을 눌렀다.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북한은 적화 통일의 오랜 야욕을 이제 실행에 옮겼다. 국민이 위임한 정권은 국가를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누차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적화 통일의 이 기도를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무엇을 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하고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모 일간지에도 모 제빵업체의 소위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다. 이 정부에서 이렇게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5개월 동안에 이거는 작은 사례에 불과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왜곡하고 또 그리고
자유 민주 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많은 지금 이제 조치들이 이 문재인 정부가 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경고는 문재인 정부는 독재 정부의 길로 들어서지 마라 하는 경고를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독재 정부로 들어서는 정부는 역사를 참고해 보면 항상 그 국가 구성체인 국민으로부터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엄중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한간의 요즘의 국민의 경고를 자유한국당이 대신 전해드립니다. 잘 국정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전 기술 1위의 한국은 지금 빠지고 중국이 이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2032년까지 22조 원의 원전 17기 건설 계획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광급이 산업부에 선출됐습니다. 정부는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외의 수출에 앞장을 섰는데 이 정부는 지금 현재 석유광급이 참석하는 이 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1야당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또 원전 수출을 위해서 야당이라도 이 원전 수출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여러 추진을 하고 특히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말살 정책을 철저히 따져나갈 것이고 또 사용 후 해결료 R&D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당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하는 데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색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결코 국회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번에 이 가결된 인준안 과정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준 일치 단결된 결의와 자세에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이 나라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역시 자유한국당뿐이라는 점을 우리와 또 국민께 분명히 재확인시켜드렸음에 저희들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치와 소통을 내팽개치고 또 다시 오만에 들떠서 독성과 독주의 길로 문재인 정부가 간다면 우리 당은 강력한 저항을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력지인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로부터 이상한 사람, 오드맨이라는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에 걸친 장외 집회로 하나가 되었고 또 원내에서는 김희수, 김명수 표결로 원내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합된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추석 연휴에 기왕활동을 통해서 이 정부의 잘못된 안보관, 잘못된 경제관 이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진행 중인 방송 장악이나 안보에 대해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소상히 알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방송 파업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가서 노조가 행태를 부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젠 교회 앞에 가서도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치 문화의 대혁명 당시에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그런 방송노조의 작태는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문화대혁명 당시에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그런 방송노조의 작태는 중지하도록 하고, 또 방송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그런 방송이지 노조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는 것, 불법 파업은 좀 중단하고 정상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김명합 이유는 저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핵무장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까지를 검토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국제 현실에 유독 문 대통령만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눈앞에 있는데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남북 공동 응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을 같은 얘기를 지금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나오는 마당에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또 스스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정부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한반도 신경제 지도, 또 신북방 경제 비전 운운을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니까 미국의 최고 유력지조차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이라고 대놓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번에 유엔 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결국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 여당이 입법부와 관련된 모든 일이 협치와 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협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독선적 국정 운영의 형태를 자성하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법원장 인준이 역대 최저의 지지인 54%의 득표율로 이렇게 가결된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 때문입니다. 사법부만큼은 이번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야당과 저는 국민의 뜻이었고 그 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 제청에서도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또 법원 내 진보 사조직 회장으로서 사법부를 특정 성향 판사